오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진화하는 랜섬웨어와 의료 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그 병원 내에 아마 백신 다 설치를 하고 계시고 있을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앞서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듯이 랜섬웨어나 랜섬웨어 이외의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백신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런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코드들이 유입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에 신규 랜섬웨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 백신에서 탐지되지 않게 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공격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기법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왜 백신이 유해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자의 행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랜섬웨어 통계 자료, 저기 기사인데요. 이 키 주제 토픽을 한번 읽어보면은 빠르게 증가하는 랜섬웨어의 수 2023년도에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빨간 밑줄 보시면은 2022년 상반기 약 100만인가요? 10만인가요? 꽤 많은 숫자의 신규 랜섬웨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약 한 5,400여 개의 2022년 하반기에 또 많이 변종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사 토픽을 한번 읽어보면은 랜섬웨어 생태계의 이코노미 변종 공격이 더 늘어난다. 제가 이 두 가지 기사를 이렇게 좀 토픽을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신종 그리고 변종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료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의료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데 그나마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되게 많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변종이 되게 많아서 예전에 만들어진 백신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원리를 그대로 저희 IT 악성 코드 쪽과 좀 붙여본다라고 한다면 백신에서 뚫리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 랜섬웨어 신규 변종 악성 코드 변종 되게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신 영역에서 제대로 잘 탐지하지 못하는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백신에서 패턴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 결국은 백신 영역이라 한다는 것은 시그니처 기반으로 뭔가 탐지를 하고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은 분석가의 손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석가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엔진에 반영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적인 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새로 만든 악성 코드가 여러분들 PC에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종하고 변종 되게 공격자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자는 가장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정상 프로그램을 위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어도비, HP, 인텔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경로명 밑에다가 악성 코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실행 파일을 넣어 놓게 됩니다. 얼핏 봤었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정상적인 것이겠지 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유용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최근 OS들, 윈도우 많이 쓰실 텐데 최근의 OS들은 코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실행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자동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코드 사이닝을 하는 것인데요. 사전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인증서를 탈취를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 설명을 하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백신이나 일반 사용자들의 눈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앞서서 백신은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보시면 만약에 헬로 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악성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패턴으로 제작이 돼서 탐지가 됐다. 그럼 우회를 어떻게 하느냐? 인코딩 기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 명령어 베이스 64라는 명령어 하나만 붙여놓으면은 평면인 헬로 월드가 사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스트링 구문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패턴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같은 단어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인코딩 기법이 아니라 암호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문에 나만 알고 있는 키 값을 넣음으로써 변경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키가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결국 패턴 매칭을 통해서 막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백신 시그니처 업데이트 할 때 이 무한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패턴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격자가 내가 알고 있는 키값으로 인해 변경된 문자열이 백신에서 탐지가 된다라고 하면 공격자는 이 키값만 변경해서 다시 배포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또다시 엔진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3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악성 코드에 또다시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게 되는 케이스.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쉽게 공격자가 이용하는 코드가 이렇게 XOR 구문인데요. 제가 오른쪽으로 쉽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헥스 코드이기 때문에 23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의 키값은 23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지 않아도 나는 키값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거는 여러 이제 분석가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하지만 XOR 조건으로 키값을 변경할 뿐만이 아니라 또 만약에 앞서서 베이스 64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꼰다라고 하면은 또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은 쉽고 또 하나의 과정은 또 패킹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PE 파일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즈에서 실행하려고 하면은 실행 파일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 보면 이제 코드 영역이 있고 리소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는지 윈도우즈에 어떠한 DLL 파일들을 보고 있는지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패킹이라는 기법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석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UPX 패킹 툴을 사용해서 한 것인데요. 이 패킹이라는 것이 기존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도구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공격자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생각을 해서 만든 부분이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종을 공격자는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변종이 나타나고 있고 백신에서 다 탐지할 수 없는 부분, 저희는 언노운 영역이라고 어떻게 되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분석가들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전략이 어떠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했던지 간에 아니면 뭘 많이 꼬아놨더라도 결국 시스템에서 이 악성 코드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 돌려보고서 이 악성 코드의 행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기반이 아니고 악성 코드가 분명히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백도어 포트를 열어놓고 내 그 문서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특정한 함수를 호출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감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악성이다라고 솔루션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 미리 돌려보면 되겠다. 하지만 내 PC가 아니라 우리 가상 환경에서 한번 돌려보게 하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 이 언노운 영역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언노운을 탐지하는 솔루션의 이름이 시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기반의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고도화된 공격 기법 APT라고 표현을 하는데 APT 공격을 막는 APT 솔루션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불리고 있고요. 이러한 APT 제품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안랩 같은 경우는 안랩 MDS라는 제품명으로 APT 공격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기술은 이 동적 검사 부분에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꼭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웹페이지를 호출할 때 저희가 브라우저 상에서는 하나만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내 PC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털에 접속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그림 파일들 되게 많죠. 그 그림 파일들도 내 PC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 또한 웹 프로그래밍 코드들 다양한 여러 가지 옆에 광고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상 환경에서 돌려본다라고 하면은 현존하는 제품 중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분석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앞에서 많은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첫 번째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공격자 IP 쪽으로 붙는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게 되면 1차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캐싱 예외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예전에 검사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사전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적 검사라고 해서 우리 백신과 같은 시그니처 검사 부분, URL 검사 부분 이런 것들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동적 검사 샌드박스에서 한번 돌려봐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이러한 구조로 APT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T 제품군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이 공격자 악성 코드가 가상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백신 우회를 했는데 또 대부분의 요즘 다 이 APT 솔루션들이 고객이 도입이 했기 때문에 이 APT 솔루션을 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회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공격자도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상 환경에서 돌려보는 환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상 환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VMware라던가 버추얼박스 이러한 제품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격자가 이 가상 환경인지 아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가상 환경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VMware 관련된 툴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가상 환경에서 사용하는 DLL들 아니면 특정 이 가상화 머신을 컨트롤하기 위한 포트들 윈도우즈에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키값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 디버거 우리가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가분들은 분명히 디버거를 설치해서 같이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합이죠. 어떻게 보면 VMware 환경에 디버거 툴이 있으면은 악성 코드는 악성 기능을 발현하지 않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가상 환경을 우회를 하게 되면 결국 APT 솔루션도 뚫리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VM 악성 코드가 가능하면 잘 돌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환경과 아주 유사하게 잘 꾸며놓고 여기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가상 환경에서 그 악성 코드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관점 지금 여기 장표에서는 프로세스 행위 분석이라던가 네트워크 분석, 드롭 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뿐만이 아니고 비실행 파일 부분도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랜섬웨어나 신규 랜섬웨어나 변종에 대해서 대응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전 시간에 분석과 관련된 내용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악성 침해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냥 원복을 하게 되는데 원복을 그냥 한다라고 하면 원인 파악이 없이 한다라고 하면 공격자는 반드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빨리 들어오고 더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내가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원복을 하시면 안 되고 원인 파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분석 제품도 이제 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사용자분들은 만약에 어떠한 행위가 발생을 했어 시스템이 안 돌아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일단 뭐 복원부터 하자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앞서서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공격자에게 비용을 지불했지만 금방 다시 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좀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공격자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각종 안티포렌식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로그를 지운다던가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루트킷이라고 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대의 PC만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PC를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분석을 한 대만 해서 끝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3대, 4대를 봐야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분석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APT 제품만이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 위한 솔루션도 시장에 같이 나와 있고 같이 도입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CCTV라고 해서 일반 실생활에서 나의 그 생활이 다 이제 화면에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EDR이라는 제품군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기록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EDR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법령적인 표현이고요. 안랩 같은 경우는 안랩 EDR이라는 제품군으로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대한 로고들을 다 중앙에서 수집을 해서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분석에 특화된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대시보드가 그리고 이러한 툴들이 가장 좀 잘 분석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분들은 이렇게 분석 툴을 굳이 이용을 하시거나 이러한 분석 툴을 이용을 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좀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 분석 솔루션을 구매를 하시면은 그 MDR 서비스라고 해서 대신 분석을 해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랜섬웨어 이슈라든가 신규 악성 코드가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이상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센터 쪽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이상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뭐고 공격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잘못된 지식이었죠. 저도 이 안티프라민이 만병통치약인지 알고서 배가 아프면 배에 바르고 이러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백신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나 변종 악성 코드에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에 알맞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APT 제품군 여러분들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